이번에는 문제 5번에 이어 문제 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네요. 자, 볼게요.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루 인연이 닿아서 말도 바꾸고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세에 청산해야지. 영다리는 시무룩해져서 영다리 이제 거기 등장인물 나오네요. 역사 밖을 멍하니 쳐다보았대요. 백화 나오네요. 여자겠죠? 뭔가 수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봤대요. 그러면 한 명은 영달이겠고 두 사내, 한 명은 뒤에 나오지만 정씨예요. 지금 정씨가 영달이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 잘해봐, 백화랑 잘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은 삼포 가는 길이라는 작품의 일부분을 떼어냈네요. 영다리가 말했다. 에휴,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아, 저 백화랑 영다리랑 약간 썸이 있었거든요. 근데 영다리는 능력이 본인이 없기 때문에 백화한테 좀 접근하기가 좀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산포에 같이 가시려고 얘기했더니 어쨌든 영다리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영다리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돈이죠. 저 여자를 보냅시다. 영다리는 표를 사고 삼립빵 2개와 찐 달걀을 샀대요. 이거는 이제 영다리의 마음이겠죠. 그쵸? 그러면서 백화에게 그런 말했다. 우린 뒷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다리가 내민 것들을 받아준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약간 울먹울먹한 거죠.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했더니 우린, 즉 영다리하고 정씨는요, 삼포로 갑니다. 거기 내 고향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삼포로 왜 가냐 하면 거기가 정씨의 고향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제 등장인물 3명 다 나왔네요.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퉁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 이점례예요. 여기서 자기 이름을 본명을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마음을 열은 거죠. 그쵸?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라고 했어요. 자, 황석영 씨의 산보 가는 길이라는 소설에서 나온 장면이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를 보니까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네요. 1번 정씨는 영달이 백과 함께 떠날 것을 권유했군. 괜찮은 여자 같으니까 말도 받고 살아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초반에요. 이건 맞죠. 2번 백화는 영달의 선택이 어떤 것일지 몰라 불안했군. 여기 위로 가시면 뭐예요? 백화는 뭔가 수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네, 맞네요. 3번 영달은 백화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떠나지 않았군. 아니죠. 영달은 자기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니까 답이 3번이네요. 신뢰하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나다라 쭉 나오고 순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달락이나 나달락처럼요, 지금은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는지 이야기가 나와야 되니까 처음에 나오기가 조금 힘들죠. 순서대로 나오려면요. 더구나 라달락에 그라는 말이 지시어가 있는 걸로 보아서 그 아픔은 그러면 어떤 아픔인지 앞에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다하고 나는 맨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잘 봤더니 가 아니면 나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처음부터 좀 일반적인 거를 얘기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가 더 일반적이잖아요. 우리는 시험을 보실 때 상식선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쭉 근거를 들여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은 어떻게 해요? 그 근거에 타당한 근거를 대고 주장을 얘기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잘 보시면요. 가달라게 동북아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이거는 주장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예요? 될 것입니다. 약간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도 나오죠. 그런데 이제 나달라가 보니까 뭐예요? 우리는 순환과 비극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과거의 역사 이야기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래지향적인 것보다 과거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게 좀 일반적이잖아요. 그리고 근거하고 이야기 좀 처음에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날씨 얘기하면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좀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가 가보다 먼저 올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나를 한번 볼게요. 나가 먼저 온다고 생각하시고요. 100년 전 우리는 순환과 비극의 역사를 겪었어요. 그렇죠. 짧은 시간 내에 이처럼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하리라고는 우리도 세계 여러 나라도 감히 10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해양으로 나가는 세력과 대륙으로 진출하는 세력이 한반도를 가운데 놓고 싸움을 벌였어요. 마침내 우리는 국권을 상실하는 아픔을 감수해야 됐죠. 그 아픔이 어떻게 해요? 분단으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나 다음에 나가 와야겠네요. 벌써 답이 나왔네요. 4번이네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볼게요.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불행한 역사를 겪기도 했죠. 그쵸? 그러나 다음이 뭐예요? 하지만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 뭐예요? 그 뒤에가 더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대요. 지금 세계의 변방으로 머물러 왔던 동북아시아가요. 그래서 북미, 유럽 지역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축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렇죠. 한국, 그 다음에 일본, 중국, 세 나라가 동북아시아 세 나라가 진짜 세계 경제의 3대 축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그리고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있습니다. 현재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은 현재 무력이 아니라 뭐가 좌우하는 시기래요? 경제력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기래요. 우리는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경제 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과요, 세계 선두권의 정보화 기반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바다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물류 기반도 손색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가려보세요. 과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과거에는 고통만을 안겨주었던 지정학적 요건. 왜냐하면 너무 거기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주변국들한테 많이 침략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한 지정학적 조건이 이제는 희망의 조건이 되고 있대요. 이제 한반도는요, 사람과 물자가 모여드는 동북아 물류와 금융,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주도해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하고 주장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나라, 다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 애은씨 오늘 회의 내용을 팀원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B가 애은이라는 사람이네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팀장님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A는 팀장님이네요. 그쵸? 오늘 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메일로 공유하면 되겠죠? 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 다시 한번 거기 확인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네, 이제 대화 표지가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애은 씨가 네, 그럼 회의 내용은 개조식으로 요약하고 팀장님을 포함해서 전체 팀원에게 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개조식으로 요약한다고 이런 식으로 내용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쵸? 그랬더니 팀장이 말하죠. 예은 씨, 그런데 개조식으로 회의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거기 뭐죠? 우려 섞인 거기 우려 섞여서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랬더니 B가 역시 대화 표지가 나와 있네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겠네요. 동의하고 있네요. 개조식으로 요약할 경우 회의 내용이 과도하게 생략되어 이해가 어려울 수 있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A는 B에게 내용 요약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네, 여기 제안하고 근데 여기 보시면 A가 아니라 누가 하고 있어요? B가 하고 있는 거네요. 그쵸? B가 하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2번. A와 B는 대화 중에 공감의 표지를 드러냈다. 네,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답이 2번이네요. 혹시 모르니까 3번까지 한번 더 볼까요? B는 회의 내용 요약 방식에 대해서 A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자신이 다른 입장임을 나타나고 있다. A가 지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런데 B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겠네요. 다른 입장 아니죠. 동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4번 보니까 A는 개조식 요약 방식이 회의 내용을 과도하게 생략하여 이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네요. 잘 보시면 여기 부분인데 뭐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B가 얘기했죠. A가 아니라 B네요. 네, 요거는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4번도 아니죠. 답은 몇 번일까요?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네요. 자, 볼게요. 올해 A씨는요, 청소년 의회 교실 운영에 대한 조례를 발표했대요. 뭐 이제 A시면 이제 각각의 거기 서울시면 서울시, 뭐 부산시면 부산시, 광주시면 광주시, 그 중에서 어떤 A라는 시가 청소년 의회 교실 운영에 대한 조례를 발표했대요. 뭐라고 발표했는지 볼까요?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대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 교실을 통해서 지방의회의 역할, 기능, 그 다음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 자질을 키울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청소년 의회 교실이란 뭐가 청소년 의회 교실이래요? 정의 내리고 있죠.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프로그램이래요. 의회 가서 이제 체험하나 보네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요, A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이네요. 청소년이네요. 진짜 딱. 이 조례에 따르면요, 시의회 의장은요, 의회 교실에 참가자 및 선정 및 운영 방안을 결정할 수 있대요. 오, 권력이 대단한데요. 의회 교실 참가자 선정하고 운영 방안을 결정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뭐예요? 얘기를 하네요. 지방자치 및 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이 이 운영 방안에 포함되어 있네요. 그쵸? 그리고 또한 뭐래요? 시의회 의장은 고유 권한으로
본회의장 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도 해준대요. 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도 해준대요. 와, 권력이 대단한데요. 최근 A씨는요, 수업시간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대한 조례안을 주제로 첫 번째 의회교실을 운영했대요. 요즘 스마트폰 많이 하는데 이걸 수업시간에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참석 학생들은 1일 시의원이 돼서 순서 의원 선거를 한 후에 뭐래요? 자유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조례안을 상정한 다음에 토론을 거쳐서 뭐예요? 표결로 처리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의회 과정 전반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1번 A시에 있는 학교의 만 19세 미만의 재학생은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할 수 있다. 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만 19세 미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죠. 우리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요. 2번 A시의 시의회 의장, 아까 권력 많았잖아요. 청소년 의회 교실에 민주시민 소양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네, 맞죠. 왜요? 시의회 의장은 뭐래요? 운영 방안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 운영 방안이 바로 지방자치의 의회와 기능,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 등의 교육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네, 맞지요. 3번 A시에서 시행된 청소년 의회 교실에서요. 시의회 의장은 본회 의장 시설을 사용하도록 지원해 주었다. 아까 시의회 의장 권력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본회 의장 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했으니까 네, 맞죠. 그리고 4번 볼게요. A시의 올해 청소년 의회 교실은요. 의원 성서, 조례안 상정, 조례안 상정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요. 자유 발언이 먼저고 조례안 상정이 뒤죠. 여기 나왔잖아요. 의원 선서, 자유 발언, 조례안 상정.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가난이라고 했네요. 한자어에 이제 어려울 간 또는 이제 가난할 간, 어려울 난에서 니은이 탈락되면서 된 말이다. 네, 맞네요. 그러니까 얘는 탈락. 아는 거 찾아야 되니까요. 2번 어리다는 어리석다라는 뜻에서 나이가 적다라는 뜻으로 바뀐 말이다. 거기 훈민정음 언어에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기 어린 백성이 늙어져 홀빼이셔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세종대왕이 뭐예요? 백성들이 제 뜻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즘에는 어리다가 동안 나이가 젊다, 나이가 적다라는 뜻이라 해서 칭찬조가 되겠지만 조선시대에는 뭐라고요? 어리석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거 뜻이 바뀐 말, 역사성에 해당하는 거, 언어의 역사성에 해당하는 2번, 네, 이거는 맞지요. 3번 수탉은 히읗을 종성어로 갖고 있던 숫에서 닭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다. 네, 수나 암이라는 말은요. 히읗 종성체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닭이라는 말이 합해지면 뭐예요? 갑자기 뿅 나타나가지고 히읗하고 디귿이 합해져서 뭐가 된다고요? 수탉이 되죠. 그쵸? 암도 똑같아요. 암도 히읗을 숨기고 있었어요. 중세국어 때요. 그런데 돼지랑 만약에 말이 합해지면 어떻게 돼요? 히읗하고 디귿이 합해져서 뭐예요? 암돼지가 되죠.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숫에다가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닭이 합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수탉이 된다라고 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수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뭐예요? 표기법이에요. 숫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3개. 수양이 아니라 수량. 수염소가 아니라 수염소. 그 다음에 뭐예요? 쥐. 뭐예요? 수지가 아니라 수지가 된다라는 거, 요까지만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그러면 답이 4번이네요. 점잔타는 의접함을 나타내는 점잔이에다 하다가 붙여줬다. 이거는요, 젊지 아니하다라는 말에 국외음화가 돼서 젊지 아니하다로 돼서 점잔타로 줄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일단 다시 끊고요. 또 이제 시간이 되면 그 뒤에를 더 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